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큐크리움 최고 경영자 쌀 기버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는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면 XRP는 실제 결제와 전송을 위한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견해가 아닙니다. 튜크리움은 실제로 미국 최초의 레버리지 XRP ETF 상품 바로 XXRP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ETF는 2배 롱 상품으로 XRP의 가격에 다시 XRP의 가격 상승에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상품이 출시 직후 순 자산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격 전망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리서치는 최근 리포트에서 XRP가 27년 최고 5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보면 무려 25배, 약 2,500%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거 패턴과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2014년에서 17년 사이 XRP가 보여준 대규모 상승 이후의 조정 흐름과 지금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 기반이 있으니 XRP가 3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XRP 레저의 주소 활동은 예전보다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수나 트랜잭션의 수가 이전 수준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 지표는 XRP의 단기적인 가격 모멘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강한 상승을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XRP는 지금 결정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월 최고점인 2.3달러를 찍은 이후 다시 2.1달러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가격대를 약세, 강세 주문 블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구간에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은 다시 2달러, 심리적 지지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해당 RSI, 상대 강도 지수는 50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만약 50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 단기적인 하락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XRP의 역할,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면 XRP는 여전히 기능성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실질 활용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프 캔드릭스는 XRP가 국제 거래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하며 3년 내에 2.5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건 그냥 낙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리플의 최근 행보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임 브로커 히든로드 인수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니라 XRP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투자자들이 진짜로 보는 건 실용성입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실용성과 네트워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XRP는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국경 없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달드릴 내용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어때 보이시나요?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있고 디파이도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축적하는 흐름이 점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며 단기 공항 매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보유 지갑으로의 유입은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확신 있는 자금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을 지금 누가 사고 있냐면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비전을 본 투자자들이 매수에 점점 나서고 있습니다. RSI 기준 확신 있는 매수자들은 3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RSI도 80대 수준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타성 매수자들이나 모멘텀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성 매도는 4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손실 매도자들이 RSI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도 압력도 한풀 꺾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무서워서 파는 사람은 줄었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는 식었지만 확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DEX의 TVL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90%나 하락을 하였습니다. 월 거래량도 55% 정도나 감소를 하였고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이력이 없는 장기 보유 지갑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8시간 동안 이런 장기 지갑들이 64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무려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진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법이죠.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을 해보자면 이더리움은 최근 한때 1700달러 아래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현재는 1800달러 부근까지 저항을 테스트하러 가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이 약세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RSI나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 단기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더리움의 가격 회복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축적된 신뢰와 자금의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보이지 않는 확신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디파이 열풍도 점점 식어가고 가격도 잠잠하지만 이게 바로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음 불장을 위한 매집기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리플 IPO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25년 리플은 IPO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추측과 루머, 그리고 기대감까지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시장에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플 CEO 모니카 롱은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한 자금이 있고 IPO를 통해 얻을 만한 실익이 없다. 리플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시장 인지도도 글로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이 IPO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금 조달이나 브랜드 홍보 이 두 가지가 리플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리플 공동 창업자인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금이 필요 없고 상장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IPO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IPO 이야기는 21년 본격적으로 나왔고 22년에는 갈링하우스가 SEC 소송만 끝나면 IPO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된 지금도 리플은 오히려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IPO 대신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히든로드의 인수죠. 무려 12억 달러를 인수를 한 겁니다. 히든로드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고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전통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포석을 둔 겁니다. 이 인수 타이밍도 아주 절묘했습니다. 리플은 곧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하고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치를 했습니다. 히든로드의 결제 네트워크 플러스 리플의 RLUSD 디지털 자산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플은 앞으로도 IPO 자체를 아예 안 하나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리플은 상장보다 실제 비즈니스와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글로벌 확장도 직접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리플의 행보를 보면서 확실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기대에 끌려가기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생각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정보 더 간단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 후 카톡으로 숫자 10번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저희 정보방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아마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마무리하며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 후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